안녕하세요. 오늘 중앙고 학교 경영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사항만 설명해 드릴 강사 김선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중앙고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저는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학교별 인원 및 등급 컷당 인원, 그리고 국어교과서 출판사, 그리고 내신 출제 경향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학교별 인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학교의 인원을 왜 알아야 되느냐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학생들의 점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점수로 학생들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수가 과연 몇 등이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간의 경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학교별 인원이 많아야 등급 경쟁에서도 다소 어렵지 않게 이 등급을 따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랬을 때 중앙고는 1학년 총 인원이 297명입니다. 약 300명 정도가 되겠고요. 보통 이 중앙고 같은 경우는 정원이 300명 초중반 때에 정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했을 때는 한 300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297명을 기준으로 과연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몇 등까지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등급은 4%겠죠? 그래서 11등까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앙고가 각 학급별로 10학급, 다시 말해서 이 중앙고는 학급이 총 10개의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11등이라고 한다면 반에서 결국 1등을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 떠올려 볼 수 있는 A등급, 그것을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첫 번째 시험을 보고 굉장히 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2등급은 32등, 그리고 3등급은 63등인데요. 결국은 반에서 한 6등 정도 이내에 들어야 어떤 과목이든 1등급, 2등급, 3등급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 중앙고의 이 1학기, 이거는 2022학년도 1학기 성취도의 어떤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요. 요걸 한번 먼저 보시게 될까요? 자, 국어 과목은 먼저 평균이 72.1점이었습니다. 자,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평균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국어 시험이 굉장히 쉬워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고는 제가 현재 맡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고는 시험 문제가 다른 남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2.1점이 그럼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중앙고에서는 국어 공부를 꽤나 한다는 학생들이 좀 모여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A등급이 90점 이상의 학생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을 봤는데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이 전체 인원에서 18.8%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8.8%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90점을 받아도 2등급이나 3등급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출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고 학생들이 쓰게 될 출판사는 신사고 교과서가 되겠고요. 민현식 저자의 신사고 국어 교과서를 쓰게 될 겁니다. 자, 이 교과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이 교과서와 관련된 자료도 많고 시중에 남아있는 문제집도 많고 해서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 학원에서는 이 신사고와 관련된 기출문제나 여러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학생들에게 전혀 모자람 없이 이런 문제나 자료를 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 10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최대 한 10단원 정도씩 국어 교과서가 있고, 뭐 적으면은 한 8단원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뭐 그런 걸로 따진다면은 단원 수가 좀 많은 편이죠.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단원은 좀 정해져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단원 구성에서 특징적인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원과 3단원과 그리고 6단원과 7단원은 문학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3, 6, 7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딱 봤을 때 거의 매번 시험마다 문학 영역은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 4, 8이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도 문법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문법 영역이 매번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비문학 영역 같은 경우는 국어교과서에 많은 편은 아닌데요. 자, 5-1과 9-1 단원에 각각 독서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에 기말고사 때쯤에 비문학 독서 지문도 시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고의 특징은 이제 5-23단원이라든지 뭐 9-2, 그 다음 10단원과 같이 화법과 작문과 관련된 이 단원들은 시험에 보통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3년째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입학하게 될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고의 내신 출제 경향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외부 지문의 비중은 낮고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외부 지문은 보통 학교에서 야, 이거 시험에 낼 거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중앙고의 특징은 이런 외부 지문조차도 학교에서 미리 공지가 되고 심지어는 수업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모두 알고 있죠. 그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정말 한 끗 차이로 문제의 정답과 오답을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심화적인 문제들을 주로 출제한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문학 독서 문법 영역을 저는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문학은 지역적이다. 자, 가장 특징적인 건 1단원에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은 워낙 보편적이고 워낙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작품인데 중앙고에서만큼은 그러한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석을 고지고대로 시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앙고에서 매년마다 1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의 견해를 주로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들게 되면 중앙고가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자습서를 보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시험에서 굉장히 힘든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독서 지문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2020학년도, 재작년이죠. 2020학년도에 있었던 시험에서는 그 독서 지문들이 킬러 문항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등급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영역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굉장히 심화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는 문법 영역은 복합적이다. 의문의 변동, 문법 요소, 한글 맞춤법, 중세국어 총 4가지인데요. 자,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뭐 형태소라든지 품사 이러한 문법 단원들을 중앙고에서는 매번 시험 범위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영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법들이 품사나 단어 쪽에 어떤 식으로 연계가 돼서 이러한 개념들도 너희가 알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문제들을 주로 출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겨울방학 때 형태소나 품사와 관련된 문법적인 정리들을 반드시 하고 올라가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 갔을 때 가르쳐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보기형 문항이 다수 출제가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기형 문항이다 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수능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능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수능 공부하는 것이 이 중앙고 학생들에게는 내신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수능형 문제라고 한다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암기가 필요한 내신과 모의고사가 좀 혼합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이런 보기형 문항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항수도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보기가 많다라는 거는 그 보기를 어쨌든 읽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고 끝이 아니라 그 문제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또 고득점을 또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게 중앙고 시험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지필고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에요. 자, 중앙고는 좀 특이한 점이 그 지필고사의 만점이 100점 만점이 아니라 80점 만점입니다. 그럼 나머지 20점은 수행평가에서 이제 합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 학생들의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수행평가에서의 20점이 아니라 주로 지필고사에서의 점수가 거의 등급이 결정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신에서도 이 지필고사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굉장히 좀 꼼꼼하게 우리 남학생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여기까지면 될 것 같아, 이만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더 열심히 해야 이 중앙고에서 좀 내신에서 등급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변경사항인데요. 2학년 때, 2학기 때 언매와 화작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 내신 수업 역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말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문법이 약한데 화법과 작문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학생 본인이 강한 영역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것은 수능이 아니라 내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고 내에서 경쟁을 한다라는 점에서 인원이 많은 쪽이 오히려 등급 경쟁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1학년 때 같은 경우에 내신을 하고 2학년 때 올라갔을 때 그 문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적응력이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가 주로 학생들이 대다수의 선택을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학생들한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본인이 자신 있는 영역을 선택하는 건 맞겠죠. 실제로 올해 1학년 학생들의 어떤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은 거의 8대2의 수준으로 인원이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만 봤을 때도 언어 매체가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중앙고를 진학하겠다, 중앙고에 가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거나 혹은 중앙고에 가도 될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학생들은 내신도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수능 공부 어렵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방학 때 정말 열심히 해서 내년에 3월에 학교에 입학하고 내신에 들어갔을 때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